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항체 약물 접합, 즉 ADC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와 기업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1년 동안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던 종목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주가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6만원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초중반에는 눈에 띄는 호재가 없던 탓에 주가가 한동안 지지부진했고 한때 6만원 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달아올랐고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2024년 9, 10월경에는 주가가 14만원 선까지 치솟으며 1년 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연말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바이오 섹터 전반의 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주가가 한때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말에는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인 8만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대와 함께 바이오주 전반에 매수세가 돌아오고 리가켄 바이오 자체의 호재도 이어지면서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10만원대 초반을 회복하며 작년 고점의 약 70-80%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년 동안 결과적으로 약 60%가량 상승한 셈이지만 그 과정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몇 달 사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 다시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의미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급등 후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6, 8만원대 구간에서 탄탄한 지지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주가가 높았던 2021년의 전고점 부근이기도 해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바닥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다시 10만원을 돌파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반등 국면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2만원 부근의 저항선을 뚫고 그 위에 안착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작년 고점인 14만원대까지 재도 전할 여력이 생기겠지만 반대로 조정 시에는 10만원 선 및 그 아래 8만원대 초반의 지지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기술적 가격대들을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개요와 주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2006년에 설립된 신약 개발 업체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본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사명에서 느껴지듯이 화학 합성 기반의 신약 연구 개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ADC는 항체의 항암 효과가 강한 약물을 결합하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최첨단 치료 기술입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이 큰 경우가 많았지만 ADC 기술을 활용하면 약물이 몸 전체가 아니라 암이 있는 부위에만 작용하도록 할 수 있어 차세대 항암 기술로 각광받고 있죠.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는 ADC 기술로 개발된 항암제들이 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트로델비나 다이치 상표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에너투 같은 약물이 대표적인데요. 기존의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유방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며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ADC가 단지 연구실 속 실험 단계가 아니라 상업적 가치가 큰 기술임을 증명했고 덕분에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ADC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바로 이러한 ADC 열풍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인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약물이 항체에 안정적으로 붙도록 하는 독자적인 결합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 항암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일부 유망한 후보물질들은 이미 해외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되어 공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리가캠이 개발한 TROP 표적 ADC, 신약 후보물질 LCB814는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3중 음성 유방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1 이상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BOSTONGEN이사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가켄 바이오는 ADC 외에도 한때 합성 항생제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회사의 핵심 역량을 ADC를 비롯한 혁신 항암 신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지표와 실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자체 개발 신약이 상용화된 단계가 아니라서 매출은 주로 기술 이전 수익과 연구, 협약, 시약 판매 등으로 채워집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매출액을 보면 각각 322억 원, 334억 원,
341억 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기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 투입으로 영업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24년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수출 성과가 본격화되며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약 1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중 약 1053억 원이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었으니 기술 수출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R&D 지출이 있었지만 매출 급증 덕분에 영업 손실 규모도 전년에 마이너스 808억 원에서 마이너스 209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인데요. 2024년에 약 7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기준 흑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로 적자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여전히 적자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 개선은 일회성 기술 이전 수익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기술료 유입이 없었다면 순이익 흑자 달성은 어려웠을 거예요. 회사도 이러한 수익을 대부분 다시 R&D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비로 1131억 원을 집행하여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90%에 육박했는데요. 이렇듯 적극적인 투자로 파이프라인 가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단기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 유치 덕분에 자본이 충실해지고 부채는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오리온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에 현금이 크게 유입되었고 2024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재무 안전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 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형주입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6배 안팎, 주가 수익 비율 PER은 400배를 넘는 높은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 이 규모에 비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시장이 리가켄바이오의 향후 성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사이언스의 주식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도 외국인이 대거 매수에 나서며 주가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7, 9월 사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고 해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 수준으로 이는 국내 바이오주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일부 해외 바이오 전문 펀드들이 전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장기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뚜렷한 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지만 연말 주가 조정 국면에서 일부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한 반면 연기금 등 중장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계속 유지하며 기업 가치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수급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오리온 그룹의 전략적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리온홀딩스가 지난해 리가켄바이오 지분 약 25.7%를 인수하여 현재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백기사 주주가 생긴 셈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식품 대기업인 오리온과 향후 다양한 협업 시너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 발표 당시 오리온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오리온홀딩스는 2023년 1월 리가켄바이오 기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아 총 5,48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같은 해 중반에 거래가 마무리되며 오리온 측은 공식적으로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오리온 측의 재무 부담도 크지 않고 리가켄바이오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든든한 우군이 포진하면서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거래 동향을 보면 리가켄바이오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수백억 원대로 유동성이 풍부한 편입니다. 큰 뉴스가 나오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도 있는데요. 실제로 얀센 계약 발표 당시에는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몇 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 주요 이슈와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이슈는 단연 굵직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들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사이언스는 지난 1, 2년 사이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이어 대형 파트너십을 맺어왔는데요. 우선 2023년 말에는 다국적 제약사 얀센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레고캠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확보했고 이후 임상 개발 단계별로 성공 시 추가로 거액의 마일스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모든 단계별 성과에 따른 지급액을 합치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바이오 벤처와 글로벌 빅파마 간 계약치고는 역대급 수준이라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얀센뿐만 아니라 일본 오노약품공업과도 ADC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노약품은 일본의 대표적인 제약사로 면역항암제 개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리가캠은 오노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온홀딩스 측 발표에 따르면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가 얀센과 오노약품공업 등과 맺은 기술 이전 계약들의 총 잠재 규모가 약 9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임상 성공 시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들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지만 그만큼 계약 하나하나의 기대치가 크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대형 계약 소식들은 리가캠 바이오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하며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국내외 기업들과의 협업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2024년 초 리가캠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ADC 의약품 생산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레고캠의 ADC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공정 개발과 임상용 시약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리가캠 바이오 입장에서는 신약 후보의 임상시험 준비에 있어 든든한 제조 파트너를 얻은 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중 미국 FDA에 첫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생산 인프라 협력이 갖춰진 만큼 임상 진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죠. 이 외에도 리가캠 바이오는 독일 글라이코토프, 미국의 비오에스티오 엔지애니 등 해외 바이오 기업들과도 연구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글라이코토프와는 항체 신약과 ADC 기술을 접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 비오에스티오 엔지애니과는 앞서 말씀드린 LCB84의 임상 연구에서 환자 맞춤형 바이오마커 발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는 레고캠의 연구 개발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R&D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임상시험 지원 예산 증액,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을 통해 바이오 벤처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 약품, 법 등 제도 개선으로 혁신치료제의 인허가 절차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과 제도 개선 움직임은 기업들에게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은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성장 여건에 긍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망을 낙관하는 측면부터 보면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굵직한 기술 수출 계약들은 레고캠의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앞으로도 추가 계약 성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계약된 마일스톤 수익이 현실화되어 실적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가캠이 자체 개발 중인 ADC 신약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기술료 수입을 넘어 직접 신약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단순한 기술 수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ADC 치료제가 계속 각광받는 추세이므로 시장 환경도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ADC 시장 규모는 향후 수년간 큰 폭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리가캠이 이 흐름을 잘 탄다면 기업 가치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잠재력이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약 개발 특유의 높은 불확실성입니다. 임상시험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충분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간의 투자와 기대가 한순간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리가캠이 이미 기술 이전한 파트너사의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개발이 중단된다면 예정되었던 마일스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신뢰에도 타격을 줄 겁니다. 둘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앞서 전망에서 ADC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했지만 그만큼 뛰어드는 경쟁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 역시 ADC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화이자 파이저가 ADC 분야 선도 업체인 시제네스 AGN을 인수했고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공동 개발한 ADC 신약을 판매 중입니다. 이처럼 강자들이 포진한 무대에서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계속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쟁사 대비 임상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술적 성과가 뒤처진다면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외부 환경 변수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금리, 경기 상황,
투자 심리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지고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속에 한때 전 세계 성장주와 바이오주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향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면 성장주에는 다시 호재일 수 있지만 거시 경제 불안이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바이오 같은 변동성 큰 종목은 특히 타격을 입기 쉽습니다. 넷째로 대주주 리스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오리온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혹시라도 오리온 측의 전략 변화로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경영 방향에 이견이 생긴다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대기업 계열 편입으로 인한 안정성과 함께 이러한 변수도 잠재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신약 개발 비즈니스의 특성상 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레고캠이 올해나 내년에 임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신약이 승인되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 주식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고 예상보다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성과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향후 주가는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와 추가적인 기술 이전 성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든든한 파트너십을 갖춘 만큼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험 요인들도 존재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증권가에서는 리가캠 바이오가 향후 수년 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에 대한 신뢰겠죠.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앞으로도 좋은 성과와 뉴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준다면 주가는 그에 걸맞게 상승 여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식이 나온다면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최근 주가 흐름과 기업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내에서 언급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